사장님 반갑습니다. 카페 대책본부 홍부장입니다. 오늘은 맛집 랭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맛집 랭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실제로 주문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맛집 랭킹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맛집 랭킹이 있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배달을 1등 할 수 있을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배달의 민족 맛집 랭킹에 들어가니까 랭킹이 1위부터 20위까지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랭킹이 없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어떻게 하면 1등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배달을 진짜 많이 시켜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는 항상 VVIP입니다.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 보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진짜 많은 업소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하나 시켜 먹으려 그러면 업소도 찾아야 되고 음식도 찾아야 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맛있는지도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마도 배달의 민족 내부에서 맛집 랭킹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주문할 때 꼭 맛집 랭킹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업소를 일일이 안 찾고 그냥 랭킹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것만 찾아가지고 시켜 먹는 거죠. 여기 보시면 맛집 랭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각 카테고리별로 순위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맛집 랭킹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저만의 비법이 생겼고요. 그 비법을 가지고 저는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주 동안 제 지역에서 1등을 했어요. 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해서 제가 1등을 했는지 사장님들에게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집 랭킹은 사장님들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고객 주소지랑 반경 2km 내외에서 랭킹이 만들어집니다. 맛집 랭킹은 사장님들 사업자 등록증 상 고객의 주소와 2km 안에서 맛집 랭킹이 나옵니다. 그럼 맛집 랭킹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배달의 민족에서 만들어 놓은 종합 점수가 있어요. 그 종합 점수를 많이 가져야만 랭킹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종합 점수는 3개월 동안 누적된 수치가 들어가는데 매주 수요일 오전 5시에서 6시까지 그 점수를 만들어 가지고 배달의 민족에서 업로드를 시킵니다. 그 배달의 민족 활동 지수라는 게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종합 점수가 활동 지수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문 수, 그리고 재주문율, 그리고 주문 취소율, 그리고 고객 리뷰 수, 고객 리뷰에 대한 댓글, 그리고 성실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실도와 배민 기여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든 간에 그 종합 점수가 결국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쳤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나온 종합 점수를 토대로 랭킹을 매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종합 점수는 배달의 민족에서 정확하게 오픈은 하지 않아요. 악용될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고 사장님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각설하고 맛집 랭킹에 드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잘 지키는 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매장을 찾아가면 매장 영업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업시간 안에 사장님들이 어떤 매장을 갔단 말이죠. 근데 영업시간이 오픈시간인데 아직 문이 안 열려있거나 갑자기 문을 닫았거나 그게 자주 반복이 되면 사장님들 그 가게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에서도 성실도를 보는 거예요. 본인이 실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영업 정지를 많이 하지는 않는지, 주문 취소를 많이 하지 않는지, 이런 식으로 성실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영업시간 안에서는 영업을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일시정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배민에서 성실도를 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꼭 영업시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게시된 영업시간은 고객과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리뷰 평점 및 리뷰 관리입니다. 제가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 별점 테러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객님이랑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3시간이 지나 놓으니까 배달의 민족에서는 3시간이 지나면 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객님이랑 통화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사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알게 됐는데 모든 고객들의 취향을 저희 가게 음식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모두 입맛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리뷰가 달려도 쿨하게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리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저는 또 뭐 직원들한테 또 쓴소리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 상처 받으시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 별점을 태려한 고객님이 오해를 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고객님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3시간이 지났을 경우에 어떻게 통화를 하냐면 일단 배달의 민족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리뷰를 쓴 고객님과 통화를 좀 하고 싶다. 그럼 배달의 민족에서 그 고객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 고객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고객님이 동의를 해주시면 저하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통화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 고객님의 감정을 제가 들어드리는 거죠. 그 고객님도 뭔가 불편하니까 글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고객님이랑 대화를 하고 제가 그 고객님 대화를 들어드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송하다 얘기하고 다음에 서비스 드리겠다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큰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환불해야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고객님들과 전화로 가끔씩 소통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고객님들이 댓글을 안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고 제가 고객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덕에 저희 완전 극단골이 되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 해가지고 대화로서 해결만 잘하면 잠재적인 고객도 저희가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점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음식을 늦게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우천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음식이 늦게 가면 사장님들이 고객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여차저차한 사정으로 좀 음식이 늦게 갈 것 같다. 조금만 이해해달라. 그래서 뭐 화를 내시는 고객님이 계시면 진짜 죄송하다고 제가 서비스 하나 넣어드리겠다고 그러면 절대 취소 안 하십니다. 다들 사람 사는 세상 아닙니까?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비 오는데 뭐 그 정도는 고객님들도 이해를 해주십니다. 물론 이해 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이해를 해주시니까 고객님들한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설명을 해드리고 설명이 안 되면 서비스라도 드리면 무조건 평점은 별 5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리뷰가 달리면 고객님들하고 꼭 소통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맛집 랭킹에서 진짜 티가 납니다. 그 고객님들이 리뷰를 많이 달았는데 사장님들이 댓글을 안 달지 않습니까? 그 배달 랭킹에서 바로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맛있었다, 맛없었다, 뭐 어떤 피드백이 오면 사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셔야 돼요. 고객이 이만큼 댓글 달았는데 사장님들 감사합니다라면 고객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좀 좋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장님들이 댓글 단 거에 대해서 꼭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신메뉴를 소개하셔도 되고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 소개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겨울이면 마스크 착용 잘하고 건강 관리 잘하시라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 말은 많잖아요, 그죠? 제 영상 보고 궁금하시면 아래 설명란이나 댓글창에 오픈 프로필 있으니까 궁금한 거는 뭐든지 물어보세요.